정말 반갑습니다. 아까 5시, 오후 5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외국에는 5 o'clock shadow라는 오후 5시의 그림자라는 아주 수거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기 오신 그 여성분들께서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남자들이 출근을 할 때는 자기 직장이 후진 곳이건 좋은 곳이건 남자들이 아침 출근은 대단히 바쁘지만 수염들을 꼭 깎습니다. 깨끗하게 수염을 깎지요. 그때 뭔가 오늘은 좋은 일이 있겠지, 기적이 있겠지. 그리고 이제 그 깨끗이 면도를 하고 나가서 보면은 사실 별 볼 일 없습니다. 똑같은 일이 되풀이돼서 퇴근할 무렵 5시가 되면은 그 아침에 깎은 이 면도 자국이 파릇파릇하게 조금 이렇게 자라난 거예요. 그 그림자가 진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에 깎았던 자기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깎았던 그 깨끗하던 수염토가 왼종일 시달리다가 퇴근할 무렵이면은 까칠한 얼굴에 오후 5시에 우수의 그림자가 남자들 얼굴에 비칩니다. 이런 것을 매일 되풀이하죠. 권세 있는 자리나 돈이 많은 자리에도 남자의 수염은 애누리 없이 자라고 그것이 5시만 되면은 하나의 우수의 그림자처럼 5 o'clock shadow.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죠.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엄청난 무슨 모험이나 기적 같은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씩 불만, 작은 행복, 그리고 보람 이런 걸 하면서 인생이 이런 게 아닌데 하면서 등 떠밀듯이 어느새 나이를 먹고 또 이 자기와 똑같은 생활을 할 자녀들이 또 자라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살아왔죠. 그 중에서도 행복한 사람은 무슨 돈이 많거나 권력을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뭔가를 해온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오후 5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기 보니까 오후 5시 그림자 많으시네요. 그런데 뭔가 그래도 보람 있는 걸 찾기 위해서 남들 다 퇴근하고 술집에 가고 또 여러 가지 이 피곤한 하루인데 그래도 뭘 찾고자 이렇게 5시에 자리를 같이 하고 또 제 자신도 마찬가지로 퇴근할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거 그런 사소한 거지만 그런 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부르고 보람이라고 부르고 오늘 하루는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작은 기억의 흔적들을 남기는 겁니다. 더더구나 여러분들께서는 이 고미수라는 거 아시다시피 소위 교환가치니 사용가치니 여러 얘기를 합니다만은 특히 고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되지 않죠. 오늘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은 그 작품이 다시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고미술이라고 하는 건 한 시대 속에서 작가들이 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고 살아서 평가를 받았던 못 받았던 오늘날 그 하나의 인격체 100년도 살지 못한 한 인간이 남겨놓은 그것이 1000년, 2000년 심지어 벽화에 그린 것은 몇만 년 사람은 참으로 유한하지만 그들이 남겨놓은 영혼이나 그 작품은 엄청난 세월을 이기고 죽음 앞에 인간은 다 무릎을 꿇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하게 되실 그 고미술만은 시간을 이겼다 이거예요. 대체 그 그림 속에 어떤 영혼이 있었길래 그 선 퇴색한 색채 하나하나에 인간의 무슨 마음이 담겼기에 모든 건 사라지고 흩어지는데 그게 오늘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눈치서라고 몸치서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 눈 맞춤을 해서 그 가치를 다시 알아줘서 이 세상에 헛된 거하고 섞이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100년도 안 되는 아까 얘기한 오후 5시와 같이 항상 되풀이되는 일상의 시간에서 살지만 여러분들이 다루어야 할 앞으로 고미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500년, 1000년 단위의 세월과 여러분들이 섞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가슴이 설렌다. 아시다시피 참 할 소리는 아니지만 감상하고 감정하는 게 달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미술품을 사랑하면 감상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상행위하고 아주 다르거든요. 차차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이라는 말 속에는 상품화, 그 예술이 위대하기 때문에 상품이 되는 거고, 그 상품이 시장에 나오면은 예술적 가치가 상품 가치가 된다는 거죠. 참 위험하면서도 어려운 아슬아슬한 고비 위에 여러분들은 선택한 것입니다. 미술을 사랑하고 아까 얘기한 한 번밖에 없는 수백 년을 견뎌낸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아주는 거죠. 근데 감상에서 끝나지 않고 감정을 할 때는 예술 가치에 상품 가치라고 하는 시장 가치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술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금을 다루는 것이다. 보석상에서 다이아몬드를 다루는 것이다. 가짜 다이아몬드를 진짜라고 그러고 진짜 다이아몬드를 가짜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그건 범죄 행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혼자 즐기고 감상하는 것이라면은 연사나 여러분들이나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별 책임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감정이라고 하는 사회적 책임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사회성을 가지고 있고 시장적인 문제와 결합되었을 때 예술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 영혼에 관계된 모든 전인격적인 것이 감정하는 행위와 불가분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인 책임으로나 예술품을 감정한다는 것은 혼자서 감상하더라도 감상하고는 다르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얻어서 이 자리에 함께 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면서도 책임 있는 일인가? 이것이 오늘 이 개강식에서 축하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은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 개인의 예술적 안목이 사회적 책임을 동반하는 그러한 문제가 이루어지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다 아시고 여기 오셨을 테니까 저는 뭐 미술 전문하는 사람도 아니고 감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혀 제 전공이 다릅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만 하더라도 그게 참 대단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슴이 뛰는 일이면서도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낀다 하는 것은 이 감상의 세계하고 감정의 세계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실제로 감정업을 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이 감정할 때의 예술품 대하는 거하고 감상하는 거하고는 아주 다르다는 거죠. 하나는 미적인 것이지만 이쪽은 벌써 문명, 문화 모든 것이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연은 이제부터 몇 가지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서로 교감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노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애들도 다 알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 제가 의자를 드릴 테니 노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 포스로 자신 있게 앉아 계실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앉을 수 있다. 한번 해보실래요? 각자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댕 생각하는 사람 밤나 보는 건데 이렇게 돼 있어. 100명 모이면 99명은 모릅니다. 그러니 이게 감정하겠어요. 늘 보는 노댕도 가짜를 누가 만들면 저거 노댕이야 그러는데 사실 가짜로 만들어도 모르죠. 노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뜻밖에도 턱을 고이고 있는데 이제 그 소위 중세에서 르네상스에서 쭉 올 때까지 사고 생각하는 것은 듀라도 그렇고 유명한 독일의 그 듀라 르네상스의 그림을 독일한테 후진 것이죠 옛날에는. 그걸 한 데서도 그 듀라의 그림이 있다시피 생각을 하는 그 하나의 정형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요. 그 시대에는 그런 정형이 없었는데 나오면 그 가짜예요. 뭐 저 볼 것도 없어요. 일단 나중에 얘기를 하겠어요. 그 모티프라든가 자세라든가 일정한 나도 모르는 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네 가지의 이 체질에서 이 담즙질, 메랑콜리아라고 하는 것은 꼭 여기다 이렇게 손을 댄다. 반과 사유불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때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관념상으로 생각한다 했을 때 조형으로 나타날 때는 되게 이렇게 턱을 고이거나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과 사유불상도 이렇게 하고 있죠. 듀라 그림도 이렇죠. 로댕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손이 오른손이니까 오른발 위에 놓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말이죠. 이 손이 왼쪽 무릎에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들어가셔서 한번 해보시면은 생각이 아니라 이건 고통이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뭔가 달라 이랬을 텐데 이렇게 하면 저거야. 저거야. 그러니까 손을 오른쪽 발에다 놓냐 왼쪽 발에다 놓느냐로 벌써 큰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손을 왼쪽에다 놨는지 오른쪽에다 놓는지 아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생각하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봤어도 전혀 미술의 미도 모르고 조각의 조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것이 오리진이 어디 쓰느냐만 조금 추적해보면은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모든 희망과 모든 환희와 이 세상의 온갖 즐거운 모든 것을 다 버려라. 이제 이 지옥의 문에 들어가면 그때 희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지옥의 문 위에다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단테 신곡의 그 시처럼 쭉 지옥의 문에 새겨진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의외로 모르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봐왔어요. 지금까지. 그게 제목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래도 그건 뭐 말 안 하겠는데 저도 그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생각 없이 그걸 봤던 거죠. 그걸 조금이라도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저게 뭘 생각하는 걸까? 최소한도 저게 즐거운 것을 생각하나 슬픈 것을 생각하나? 죽음, 죄, 지옥 그걸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비틀어서. 근데 역시 초등학교 아이들은 시간이 많아서 어른들보다는 생각할 기회가 많습니다. 어른들은 누구도 생각하는 사람이 뭘 생각하나 하는 거 생각하지 않지만 애들은 그걸 해요. 생각하는 사람이 뭘 생각하게 이런 퀴즈 합니다, 애들이. 그 정답이 무슨 내 팬티 어디로 갔나? 뭐 이게 뭐 벗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내 팬티 어디 갔냐? 이런 거 농담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얘기한 미술품의 초기 단계인 관심. 우리 관심 안 갖는다는 거예요. 관심 안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품이 되면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는 거죠. 돈이 되면. 그러니까 미술품을 보는 게 아니라 금품을 보는 거예요. 저게. 이것이 소위 시장 가치고 교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생기는 거예요. 순전히 보고 즐기는 것이고 생각하고 이러한 감상 대상이라면은 감정도 필요 없고 시장적 가치와 없이 미적 가치만 가지고 따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미적 가치에 시장 가치에 교환 가치가 생기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다는 거죠. 미술품이 상품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고매한 사람, 피카소 같은 사람도 피카소는 목록도 없어요. 이 사람 미술품에는. 그러니까 진짜 가짜라는 목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세금을 아마 안 내려고 그래서 그런지 직접 현찰받고 그 자기 집에다가 금고 놓고 직접 거래를 했어요. 직접 거래. 내가 그때 파리 있었거든요.
피카소 죽었을 때. 그때 성문을 완전히 닫아 걸고 못 들어간 거예요. 불란선 법에 의해서 미술가가 죽으면은 미술법에 의해서 국가가 나가가지고 딱지를 붙입니다. 쫙 상속세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좋은 작품에다 붙여요. 그 대신 미술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죠. 법으로 그건 잘 아시는 앙드레 마로가 장관 때 만든 겁니다. 미술가들을 보호해주면서 동시에 국가와의 관계를 해서 그건 국부다. 개인의 작품이고 개인의 재산이지만 이건 국가의 재산이야. 그런데 피카소는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리고 목록도 없어요. 그리고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천재적인 사람이지만 되게 천재적인 사람 쳐놓고 그렇게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두 개를 안 줍니다. 그 여자 관계를 보면 기저초풍하죠. 스페인에서 프랑스 말이라고 하는 건 5 정도 말밖에 모르고 프랑스에 왔다가 순전히 여자들 도움으로 되는데 그 여자들 다 버리잖아요. 애인들끼리 서로 싸우면 그걸 즐겁게 보고 그림으로 그렸다는 거 아니에요. 질투해가지고 막 싸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알면 정이 떨어져가지고 그 작품 자체도 그 좀 이게 이상해져 보여요. 근데 사람하고 작품은 그게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관계가 없거든요. 예수가 만들었건 천재가 만들었건 우리가 따지는 건 이제 예술품인데 그 예술품이 시장화되기 때문에 요즘엔 아주 그 유니크한 작가들 정말 개성 있는 작가들은 사인 안 해요. 내 그림이 사인이라는 거. 내가 그림 그려놨다고 사인했다고 이게 내 그림이 되고 사인 안 했다면 내 그림이 안 된다면 그건 가짜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프라이드 있는 사람들은 사인 안 해요. 김원숙이만 하더라도 한국에 사인 안 해요. 아주 독특하거든요, 그림이. 남이 모방할 수도 없고 이 그림 이 자체가 내 사인이라는 거죠.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피카소라는 사람은 이제 전쟁 때 고생하는데 피카소는 고생을 안 했어요. 왜? 식당이 딱 가면 거저 다 음식 다 남는 거예요. 다 주고 나갈 때 뭐 좀 하나 좀 여기다가 낙서라도 좋으니까 그려달라 그러면은 자기 종이도 아니에요. 여기 뭡니까 그 네프킨에다가 스프 쪼가리 탁탁탁 해가지고 툭툭 튕기고 그리고 사인 하나 해놓으면 그 자리에서 경매가 붙어요, 사람은. 그리고 스위스를 들어가는데 보초들이 어딜 거길 국경을 지납니까? 그 사람 얼굴 쓱 그려주고 피카소 해주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리온에서 스위스까지 가는데 돈 한 푼 없이 가요, 이 사람. 자기가 그대로 위대한 예술가지만 예술품이 어떤 것보다도 교환 가치가 높은 금품이라는 거죠. 상품이라는 거죠. 그 왜 그렇게 됐냐? 다른 예술도 그러냐? 그림이 그래요. 그림이. 그 시틀라가 미술가가 되려고 했는데 되게 그 상인들이 유대인이거든요. 미술 수집해가지고 파는 사람들. 전시해 주기로 해놓고 뭐 다른 일로 이 사람이 못 가게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유대인에 대해서 그 반감 가진 것도 그 자기가 그림 그렸을 때 그 그림을 값을 제대로 안 주고 가난한 사람들 싼 값에 받아뒀다가 얘 유명해지면 몇백 배로 그냥 팔고 이런 여러 가지 부조리한 거 있어요. 지금 로스앤젤레스 같은 데는요,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저 사람 그림을 샀잖아요. 사던 당시에 값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팔 때는 100배 정도로 팔려. 이게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 그 제 작품 팔았어도 거기서 얻은 것만큼 돈을 내야 돼. 자기 작품이 자기가 많이 팔았어. 그리고 이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미술 감정하는 형사가 그 미술 담당하는 아주 큐레이터 이상의 사람들이 서너 명이 전담하고 있어요. 예술의 세계지만 이게 시장에 나오면은 사람 죽이고 죽는 다이아몬드 같은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금값이 왜 비싸요? 이 세상에서 금속 중에 제일 희귀성 있는 것들이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금이 희귀성이 있어요. 전체 지구에 매장되어 있는 금을 다 캐내면 양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남산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올림픽 스위밍풀, 올림픽의 풀장 2배, 그 규격품 2배 정도의 매장량밖에 없어요. 현재 어서 도시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 이 뭐 텔레비전이니 이런데 이게 뭐 이게 돌리는데 그런데 다 여긴 한데 금이 들어 있거든요. 그렇게 회수를 못해서 그렇지 현재 이 돌아다니는 금이 매장량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동경시를 금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 모이면은 논리적으로 그걸 다 모이면은 엄청난 금맥이 된다는 거죠. 이 금이라는 게 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금 때문에 그 소위 골드러시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그 청바지 생기고 이런 것도 골드러시 때 생긴 거거든요. 금광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금 나온다 그러니까 전부 모여든 거예요. 애나 어른이라. 그 독일에서 온 이민으로 온 사람이 골드러시 때 자기도 온 거죠. 그런데 거기서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꾸로 텐트를 팔러 온 거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집이 없으니까 텐트를 치고 이제 거기서 살게 하려고 텐트를 쳤는데 그 텐트가 뭐 이렇게 팔리겠어요. 그리고 그 군인들한테 거기 주둔한 군인들한테 납품하기로 됐었는데 그게 군인들은 내일 떠나고 그냥 뭐 명령만 내리면 떠나니까 그 뭐 수백 벌 해가지고 이 텐트 기지를 다 사왔는데 대니 가보니까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쫄딱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옆에서 술꾼들이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거 금전판에 말이야 어제 새로 산 옷인데 말이야 벌써 봐라 이거 찢어졌다 야 텐트로만 만들면 모를까 이게 보통 옷감으로는 이거 감당도 못하겠네 그 말을 딱 듣고 이거다. 그래서 텐트 만들러 팔대닝 그 천을 가지고 바지를 만들어서 판 거예요. 이게 히트된 게 그 리바이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장황한 소리를 하느냐 하면은 돈에 얽힌 일화가 많듯이 명화에 얽힌 일화라고 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왜? 금이다 이거. 희소 가치가 있다. 하나밖에 없다 저거. 그래 판화 같은 건 찍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판화에다가도 전부 번호 붙이지만은 고미술이라고 하는 건 그 금이고 다이아몬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희소 가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의심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들이 이 가짜 미술품 사건에 걸려드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아데나와 수상까지 와가지고 독일에다가 중세 벽화를 금색이 최고의 발굴이라고 그래서 그냥 온 세상이 떠들고 벽을 수복하다가 중세 때의 흐라스코 벽화를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회다가 그림 그리고 또 칠하고 또 그림 그리고 또 칠하고 그래서 이 긁어내면 그 뒤에 전혀 다른 그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중세화를 수복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전 유럽, 미국 사람들이 전부 와가지고 저거는 최고의 걸작품이고 이 금색이 최고의 발견품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경찰에 말이죠. 여기 누구누구가 지금 그게 가짜인데 그때 그 중세 흐라스코가 가짜인데 지금 그런 것 또 하나 만들고 있다. 빨리 와봐라. 그 사람은 유명한 수복사, 이런 그 고미술을 수복시키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가짜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질 않았어요, 경찰에서. 그러나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가야 되니까 어떤 미친놈이 장난했고 찍으라고 가보니까 진짜 그 현장에서 가짜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 누가 고발을 했냐면은 조수가 돈 조금 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왔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데나와 수상에 와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칭찬을 하고 그런 게 가짜라고 그러니까는 이제는
띄어야 되지 않겠어요? 베르딘 미술관에. 망신스러운 일이죠. 모든 감정가, 모든 미술가가 세계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신문에 사설까지 쓴 게 거짓말인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그런 수복하고 고미술에서 최고로 박학한 사람이고 기술자거든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직업 감정가가 되든 안 되든 이러한 세력들하고 싸우는 거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게 옥이고 어떤 게 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지식과 식견으로 밝혀주는 일이라고 하는 건 영웅들이나 하고 전사들이 하는 일이다. 미를 지키는 오늘 여러분들은 소사가 되는 것이다. 지식이 많고 돈이 많아도 아까 얘기한 대로 금 앞에서 다 무릎을 꿇듯이 인간들은 돈에 약합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걸 뚫고 진가를 알아볼 수 있으면, 뭐 전문 감정가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남들이 진짜라고 하는데 저거 가짜야, 가짜인데 저거 진짜야 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안목과 능력과 안다면은 백락이 되는 것이다. 백락 아시죠? 이 말들이라는 것이 아무리 훈련해도 천리마라는 건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보통 말 갖다가 훈련시켜서 천리마 되겠어요? 천리마라는 건 알아보는 거지 천리마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백락이가 말이죠, 말을 보는 게 천재, 딱 보면 이게 어떤 말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백락이가 지나가다가 말에다가 이렇게 눈 한 번 힐끔 하면은 그날로 그 말값이 2배 3배로 뛰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훌륭한 감정가면요, 어디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림 하나 보면 그거 10배로 뛴다고. 어이구 아무개가 저 보더니 전람회 와가지고 말이야, 딴 사람 다 좋아하는데 내 그림 앞에서는 5분이나 서 있었어. 뛰는 거죠. 그 정도 되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디 가서 무슨 남의 집에 가서 병풍 같은 거 이렇게 유난히 보면은 그 집 병풍 10배로 뛴다. 그리고 백락이가 척 보면은 벌써 이게 보기만, 관심만 표명해도 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백락이가 어느 날 시골에 이렇게 가보니까 세상에 이 시골 농부가 말이요, 천리말을 몰라 보고, 천하의 명마 하루에 천리를 다니는 말을 몰라 보고 소금찜을 잔뜩 찍어가지고 말이죠, 해처리로 치면서 이 비로먹은 낙낙이만도 못하는 말이야. 이게 힘도 없어가지고 이것도 못 끝내고 막 회초리를 보는데, 이게 천리를 달리는 말을 갖다가 소금찜짝을 끌리니 그 되겠어요. 그러니까 백락이가 너무 놀라가지고 말목을 끌어안고, 아이고 너를 몰라보고 이런 소금을 끌리냐, 너 같은 명말을 그랬더니 말도 울고 백락이도 울었다는 거 유명한 말이 있는데, 우리 사회는 미술뿐만 아니라 가짜가 진짜 행세하고 진짜가 가짜 행세하고, 그래서 백락이가 목을 끌어안고 우는 천리마들이 얼마나 많았고, 거꾸로 비루먹은 당나귀 같은 것이 천리마 대접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냐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콩을 콩이라고 그러고 팥을 팥이라고 하듯이 진가를 알아내는, 그것도 미의,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는 진선미라고 그러지만 이 미라고 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선도 진도 시대에 따라서 바뀌지만 미만은 안 바뀌는 거예요. 중세 때 저 알타미라 같은 벽화에다 그린 그림도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예요. 정치 사상이 어떻게 바뀌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값어치가 어떻게 바뀌건 아름다움이라는 건 불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 탱화 같은 것이 종교와 전혀 관계없는데도 가보면 지금 고려 때 그린 그림이 엄청난 가격으로 팔려. 그 사람은 불교 신도 아니야. 그런데 고려 때 우리 그때 잘 나가던 이런 것들이 지금 돈 한 푼 못 받는 게 있고, 그 당시에 깨진 항아리가 지금 돈 받게 되고, 그게 미거든요. 근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만 넘어가도 시대만 지나도 달라지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미술 감정을 하는 것은 마치 인간이 내가 여기 혼자 나를 대신하는 가짜는 있을 수 없어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지상에 60억, 70억, 80억이 돼도 이 아무개라는 사람 이 지문을 가진 이거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어요. 미술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진품은 진짜는 하나밖에 없어요. 온대원. 똑같은 게 없다는 것이 가치죠. 그것도 아름다운 가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미술을 볼 때 이건 한 살아있는 인간, 1000년을 살아온 하나밖에 없는 인격체고 생명체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 앞에 고개를 숙여야죠. 자,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비교가 돼요. 얘보다 얘가 낫다. 아, 얘보다 이 사람이 낫다. 근데 여러분들은 비교 불가능한 거예요. 생명체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뭐 사회적 지위나 돈 같은 거로 비교가 가능할지 몰라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남하고 바꿀 수도 없고 비교도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황제인 거죠. 여러분들 짐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짐은 찾아가지고 잡아내잖아요. 좋은 의미에서 짐은 황자 같은 거죠. 이건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그림에 나타난다는 거죠. 네. 놀랍잖아요. 어떤 그림이든지 거기에만 나타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실화를 들죠. 대개 도둑들이요, 금고를 털 때 산소 용접기로 틉니다. 이거 쫙 해서 도려내요. 어떻게 잡아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선을 하나 그으면요, 여기 100명 있으면 100명 선이 다 달라요. 도둑이 산소 용접기로 뜯는 것도 10명이 도둑이면 10명의 도둑이 선이 달라요. 그걸 형사들이 잡는 거예요. 딱 보면은 벌써 여기에 오른쪽으로 기울고 뭐 하는 게 필적 감정하듯이 산소 용접기로 뜯어낸 흔적을 보면 아, 요건 장애했구나. 아, 요건 무슨 뭐 르이 누가 했구나. 아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잡아냈어요. 르네이그가 쓴 프랑스 미술사에 보면은 미술은 선이다. 선 하나 근데 거기에 벌써 1000명이면 1000명 다르게 그린다는 거죠. 미술품이라고 하는 것은 1000명이 그려진 그 선 중에 살아있는 선, 아름다운 선, 그런 타치는 그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색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게 석 하나만 봤다가 파리에 처음 가가지고 피카소 전에 갔거든요. 오리지널 활 보니까요, 야, 정말 미술품만은 인쇄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 빨간 색깔의 아르르깡 그림을 보는데 그 빨간 색깔이요, 이건 어떤 이 세상에서 내가 한 번도 못 본 빨간 색깔이에요. 그렇잖아요. 색깔이 이건 우선 칼라리스트가 아니라도 가령 똑같은 까망이라도 렘브란트가 그리는 그 까만 렘브란트 누아르, 샤넬 누아르 달라요. 그게 수천 수만 가지가 같은 까만 색깔인데,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정말 미술 감정가들은 그림 가지고 안 한다는 거예요. 요만한 쪼가리 하나 잘라줘도 렘브란트라는 거 안다는 거죠. 그 색깔 쓴 거 터치보, 아, 이거 렘브란트야. 전체 소들 보고 완성된 게 아니라 부분 하나하나가 예술이라는 거죠. 왜? 그런 타치로 그런 색깔을 그렇게 그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림이 어디까지가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게요, 내가 직접 그린 것이 진짜라면 이 세상에 진짜 그림 없어요.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려요. 다 그 밑에 일하는 그 소위 말하는 시다들이 그리는 거거든요. 백남준 작품 이게 자기가 다 했어요? 거기 있어요. 몇 사람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다 떼우고 가는 거지, 백남준이 아이디어를 주는 거지 실제 떼우고 가는 기술이라는 건 그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아름다움은 어디 뭐 여실하게 그리고 뭐 이게 솜씨가 좀 그 단계는 건 미술이 아니죠. 쟁이들이 하는 거니까. 그 미술가 보고 제일 모욕적인 말이 환쟁이잖아요. 환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기술만. 미술관에 가면요, 이렇게 이젤 놓고 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화보다 더 잘 그려요.
그 메티에 이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숙련공들, 우리 왜 저 명인들 뭐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막 뭐 국수 같은 거 막 쫙 해가지고 하는 그 솜씨 보세요. 미술품은 그게 미술이 아니에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왜 지후반찬이 그렇게 유명하죠? 거기 뭘 잘 그려서? 그게 전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물리적인 천재지 화학적 천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리적인 것은 기가 막히게 했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는 그 페인팅은 대개 화가들이 페인팅을 자기가 만들거든요. 그 알료는 화학적 이걸 잘못해가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제후만찬 그 식당 그 성당이다 그린 거는 살아있는 그 당시에 벌써 낙탁돼서 전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걸 지금 수녀 출신 큐레이터가 수십 년 걸려가지고 완벽하게 그걸 제어시켜버렸어요. 전부 수확했어요. 몰랐던 거, 뭐 숨어있던 게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색채나 그 이 선이나 이런 거면 그렇게 훼손됐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가치가 그런 기술의 기법에 있었다면 이것이 훼손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 가치 없는 것이죠. 근데 왜 가치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딱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감상과 감정이 바로 그건데 이것도 르네 이구가 한 소리예요. 이 손에 예수님 손을 보시면 알다시피 왼손은 이렇게 하고 계세요. 왼손 이렇게. 보자예요. 이쪽 손은 이렇게 쥐고 있어요. 완전히 쥐지 않았지만 손등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가위바위보 해본 사람 다 알잖아요. 그 예수님 가위바위보를 가지 한쪽은 주먹이고 한쪽은 보자기요 지금. 반대되는 거예요 지금. 한쪽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한쪽은 징벌하는 거예요. 유다한테는 징벌하면서 한쪽은 다 죄진 자를 받아들이죠. 모순이요. 근데 이 손이 어디를 삐쳐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 와서 얼굴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은 전혀 다른 손의 표정이지만 위로 올라가면은 승화된 사랑과 명령을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안료가 얼마 됐냐, 이것이 무슨 페인팅이 이게 분석해 보니까 말이지 가짜냐 아니냐 그런 식 감정을 가지고는 어림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걸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릴 수 있는 거, 예수님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해 보면은 딱 보면 저 레오나르도 다빈치 저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다빈치 코드에서 이쪽에 이렇게 예수님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V자 형태가 돼서 이건 V자는 라틴어로 여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한 것이 그게 마리아다. 그 유명한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데 그 사람 미술에 미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한을 여자처럼 그린 거는 거기뿐만 아니라 다빈치가 그린 요한은 전부 머리가 길고 여자처럼 그렸어요. 원래가 다빈치는 남자를 여자처럼 그리고 여자를 남자처럼 그리는 걸로 유명해요. 즉 남자 속에 들어있는 여자, 여자 속에 들어있는 남자, 슬픔 속에 들어있는 기쁨, 기쁨 속에 슬픔, 복합적인 거예요. 암비버런스. 그래서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만약 똑같이 솔고처럼 여자를 그려놨더니 정말 살아있는 여자 같더라. 그거는 마네킹이지 그림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트렁프렐이라고 그래서 눈 속이는 것이 최고의 미술인 줄 알아서 솔고가 뭐 소나무를 그렸더니 새가 와서 부딪혔다. 이게 미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홀로그램이 최고의 미술이 되게요.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 미술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을 가진 사람도 트렁프렐 눈을 속일 수 있을 정도로 잘 그렸다 이거죠. 진짜처럼 그렸다. 그 미술품 아니죠. 마네킹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다 잘 그렸어도 듀샹 같은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알겠다. 여성성 속에 남성을 섞었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진리는 햇볕 속에도 있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있지 않다. 빛과 어둠이 어울리는 그 저녁 황혼이야말로 진리고 진실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를 남자처럼 남자를 여자처럼이라는 건 밝음 속에나 어둠 속에는 단일적 의미에서는 미적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과 빛의 경계선 속에 모든 생명이나 우리들의 가슴을 조이는 신비한 것이 있다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웃음이 즐거운 웃음이에요, 슬픈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시다시피 왼손잡이입니다. 뭐 보고 아느냐 그러면 감정 못하는 사람도 그림 이렇게 데상하고 나서 쭉쭉쭉쭉 이렇게 줄 그어요. 이렇게 쫙 그어요. 오른손으로 긋는 거하고 왼손 걸어가는 것은 절대 못 속여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면 전부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을 한다는 것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물리적, 화학적 무슨 감정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은 큰 오해다. 그건 기본의 기초지. 기본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착 보면은 그걸 브링크 이론이라는데 2초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거 가르쳐 드릴까요? 두 사람이 사업 파트너인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사람 이력서 뒤져보고 인터넷 들어가 봐야 그런 흔적은 다 지웠죠. 못 지우는 게 있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식사 한번 해보세요. 영 밥맛 없는 사람이 있고 땡기는 사람이 있는데 36억 년 인간의 이 위전자가 고급성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속이려고 그래도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왜? 이게 위구모구 긴장하니까 말이죠. 나는 안 그런데 이 몸은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 유명한 브링스 이론의 접장에 쓴 얘기예요. 사람은 참 묘한 것이다. 감정사들이 쫙 앉았는데 국복군 문화재였다. 그걸 감정하라고 그러니까 말이죠. 5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가면서 가짜예요. 그랬다. 이 나머지 사람이 전부 물리적으로 다 앉아 가짜예요. 물어봤어요. 당신네들은 2초도 안 돼가지고 가짜라고 그냥 갔냐? 몰라, 나도 몰라. 탁 보니까 저거 가짜예요. 이 무서운 직관력. 그림 볼 때 이렇게 한눈에 많은 거잖아요. 여기 여러분들께서 사모님 오늘 가서 다시 보십시오. 사모님들하고 연애할 때 말이죠. 1년, 2년씩 뒷조사 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2초에 반해가지고 지금 20년, 30년을 지금 고생하시는 사람도 있고 행복한 사람도 있고 2초에 반하는 거예요. 우리 동아리 우린 그런 때 별로 없었지만은 이렇게 남녀들 이렇게 모였을 때 뭐 이유 없어요. 이렇게 탁 눈에 띄는 거예요. 2초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뭘 인터넷 들어가고 무슨 사진 교환하고 무슨 친구 보고 물어보고 그런 사람 없어요. 이렇게 탁 보면 알아요. 이 탁 보면 아는 거 우리가 생명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겸재고 뭐고 이렇게 보면요. 우리나라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게 부감하는 법. 서양 사람은 퍼스펙티브라서 이렇게 그리죠. 르네상스 이후에. 근데 보통 다른 세계는 전부 역원근법이니까 접짝이 넓고 입장이 좁아요. 전부 이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서양화라는 건 아주 특이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평면에다가 3차원을 그린다는 거죠. 우리는 3차원을 2차원으로 그리는데. 그러니까 서양회화라는 건 근대 서양회화라고 하는 건 아주 특이한 겁니다. 이게 이란, 이라크 전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려요. 저 문방사후 같은 거 보세요. 여기에 좁고 여기 그려요. 근데 속이는 사람이 그런 거 다 알아요. 요즘 사람이 서양화 비슷하게 그리면 그 당시에 18세기에 원근법이 나왔다면 이거 큰 사건이죠. 원근법식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그 시대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탁월한 미술 감정가가 된다는 건 탁월한 문명 비평가고 역사가고 인간의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세계까지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정을 하다 보면. 여기 10분 전이라고 해서 이제 끝나야 되겠는데 사실은 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제가 어저께 밤 한숨 못 잤더니 오늘 짧게 하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감정하면 내가 여기 나와가지고 강연을 하겠습니까? 다이아몬드 감정하는 거하고 고미술 감정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란 거죠. 우리들의 삶, 생명, 사는 법 그걸 우리가 같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진가를 가리는
교육이 시작되는 마당은 대단히 성스러운 것이며 가치 있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선택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함께 그것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사 같으신 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 그러면은 이 명화에는 반드시 설화가 신화가 떠도는데 주사 선생이 내천자를 써줬더니 밤에 물을 넣은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생님이 써주신 글을 갖다 붙여놨더니 밤에 말이야 냇물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거기에 회답을 준 제자들한테 회답을 준 글이 있어요. 명문이에요. 어찌 사람이 내천자를 그렸다고 해서 냇물 소리가 들리겠는가. 그런 명필의 그 황당하게 이렇게 내천자 그리면 말이죠. 거기서 뭐 냇물이 흐르고 뭐 귀신 기자 썼더니 귀신이 나오더라 하는 이런 말하자면은 통념하에서 아까 얘기한 신화와 미신이 생겨나는 것이고 미술 가치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부가된 가치들이 진정한 미술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개강 날짜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러스킨이 한 얘기인데 소위 생명경제, 생명가치, 인트린식 밸류라고 그래요. 인트린식 밸류. 대개는 이제 마르크스나 현재 자본주의는 교환가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는 공기나 냇물은 물은 사용가치가 100%인데도 교환가치가 제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싼 거예요. 사용가치가 그렇게 높은데. 그런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눌러서 합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금독기 내 거냐 그러니까 나무꾼이 아닙니다. 은독기 내 거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새로 가져와서 내 거냐 그러니까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하다고 너 이거 다 주마 그랬는데 그거는 자본주의 때 만들어진 얘기지 진짜 그 나무꾼이 말이죠. 금도끼 내 거냐 그러면 내 거라고 그러겠어요. 당장 지금 나무를 찍어야 되는데 금도끼를 찍어줘요 그게? 그건 무슨 이 우리식 가치로 교환 가치로 본 거지 나무꾼의 사용 가치로 보면은 쇠 도끼가 최고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사용 가치가 제일 중요한 건데 사용 가치가 제일 중요한 건데 교환 가치 쪽으로 가치가 가버렸다. 그러니까 나도 참 인간성이 좋아도 교환 가치가 떨어지면 결혼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술품 감정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정말 참으로 감동적인 게 시장 가치가 없는 그러한 예술 가치 높은데 시장 가치가 없는 거. 예술 가치는 전혀 없는데 시장 가치가 높은 거. 그거하고 싸우는 것이죠. 최고의 감정은 최고의 감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감상자가 아니라 미의 가치, 시장 가치의 시장 가치와 미의 가치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싸우면서 정당한 미의 가치가 정당한 시장 가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그러한 것을 이룩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은 미의 사도다. 미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문화재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이 자리에 하신 여러분들의 존경과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우치는 것으로 제가 이 강의를 끝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계속 이 학교를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길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생애를 마칠 때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쌓으신 경륜과 그때 가졌던 초심은 고미술과 함께 고전으로 남아서 오래오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부디 이러한 모임에서 선택하신 일에 큰 결실이 있길 바라보고 특히 이 김정춘 회장님은 그 어려운 우리나라의 고미술 환경 속에서 그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이 우리나라 고미술이나 그 시장 질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애써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몇 기 다 졸업 맡으신 분들도 전부 이렇게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혼탁한 세계에서도 여러분들이 맑은 물이 되시는 그러한 그 희망과 기대를 가지면서 제가 오늘 성의만으로서도 이 강의를
받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